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3대 선물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PC 홈페이지 사용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 이번 영상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코인마켓캡 사이트 보시면은 선물 거래소 순위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쿠코인, 비트겟 이렇게 해서 5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래소인데, 한국인들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을 제일 많이 쓰죠. OKX도 세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OKX 사용법도 다음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바이비트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비트 가입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셔서 가입 화면으로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거래 수수료가 20% 할인되고요. 그리고 8월달 한 달 동안 제가 제 독점 이벤트, 제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첫 입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증정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링크 누르시면 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가입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들은 아이디로 대신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휴대폰 번호보다는 이메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대문자 하나 넣어야 됩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되고,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Get My Welcome Gift 누르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메일로 했으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오고, 휴대폰으로 했으면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니까 인증번호 치시면은 바로 이제 가입하고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어차피 우리는 모바일로 거래할 거기 때문에 어플을 받아야 됩니다. 앱스토어 같은 데서 바이비트 치시면은 이렇게 바이비트 앱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설치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앱을 실행하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왼쪽 위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계정 화면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 아이콘 누르셔서 로그인 now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메일로 가입하셨으면 이메일,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셨으면 휴대폰 번호 해가지고 아까 한 그대로 다시 쳐서 똑같이 인증번호 눌러주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그럼 인증번호 치라고 하죠. 그럼 이제 로그인이 돼서 메인 화면에 왔으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는 국내 은행하고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선물 거래에 쓸 돈을 입금을 시키려면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먼저 코인을 사서 바이비트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가서 코인을 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송금용 코인으로는 리플, 트론, 이오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리플이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리플을 많이 써요. 리플을 눌러주시고 5만원치만 연습으로 사볼게요. 시장가로 총액에 1, 10, 100, 1000만 해서 확인, 매수, 확인, 시장가로 바로 사고, 오른쪽 밑에 입출금 있죠? 입출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안내문, 이거는 하루 동안 보지 않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리플 사저 쓸 거니까 리플을 눌러주시면 우리는 출금할 거요. 출금하기를 해서 해외 거래소로 출금시켜 줍니다. 출금을 눌러주시고, 네트워크가 리플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하라. 근데 리플은 보통 네트워크가 리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출금 네트워크 리플로 돼 있죠. 그리고 출금량은 최대, 아까 산 거 다 보낼 거니까 수수료 1리플 해서 확인. 여기 받는 사람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 여기다가 바이비트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게 뭐냐면은 코인이 계좌번호 대신 주소를 쓰는데, 어떤 코인은 주소만 적으면 되고 어떤 코인은 주소하고 태그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태그도 필수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선택이라고 돼 있어도 선택이 아니라 리플은 필수입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태그가 필요 없는데 리플은 꼭 태그도 넣어주셔야 돼요. 주소를 입력 안 하면 코인이 전송이 안 되는데, 태그를 입력 안 하면 코인이 전송은 되거든요. 근데 태그를 까먹고 안 넣어버리거나 오타로 잘못 넣어버리면 올바르게 나한테 안 가고 공중에 떠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리가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태그도 꼭 넣으셔야 되고 오타 없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바이비트 주소를 쳐야 되니까 다시 바이비트로 가볼게요. 이제 바이비트에서 리플 입금 주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자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파짓을 눌러주시고, 보통은 여기에 XRP가 있긴 한데 내가 없는 코인을 칠 때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XRP를 쳐주시면은 XRP가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XRP를 누르시고, 여기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드레스 주소랑 태그를 꼭 잊지 말고 적어라, 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QR코드랑 주소 태그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가입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주소를 생성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눌러서 생성하기 해주면은 이렇게 QR코드랑 주소랑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QR코드는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 주소랑 태그만 쓰면 되는데, 오타 안 생기게 꼭 네모 2개 아이콘, 이 복사 버튼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거야 뭐 직접 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태그 숫자는 직접 치려고 하다가 오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카피 눌러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소 복사해서 업비트에다가 붙여넣고 태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체크하고 출금 신청.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련이니까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카카오페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하시면 되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 신청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입출금 내역에 이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는데, 이 출금 진행 중이 출금 완료라고 뜨면은 다시 바이비트 가서 들어간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을 보낼 때는, 초과가 아닙니다. 100만원 이상을 보낼 때는 여기에 이제 추가 정보 확인이라는 버튼이 또 새로 생겨요. 그럼 그걸 눌러가지고 업비트하고 바이비트하고 명의가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업비트 설정 가입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영문 이름을 줬거든요. 그 영문 이름이랑 바이비트의 영문 이름이랑 동일한지 확인해서 동일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은 출금이 안 돼요. 아직은 그런 설정은 안 했으니까 처음에는 100만원 미만으로만 한 90만원 정도만 쪼개서 보내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익숙해져서 100만원 이상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바이비트 홈 가셔서 왼쪽 위에 사람 아이콘 다시 누르시고 밑에 좀 내려보시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벨 1 승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을 땐 처음에는 눌러서 여기 레벨 1 승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레벨 1은 신분증 인증이랑 셀카 찍으시면 되고, 레벨 2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레벨 2는 그냥 금액만 커지는 거라서, 입출금 금액만 한도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 레벨 1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만원 이상으로도 입출금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지금 업비트 출금 완료됐네요 이렇게 알람이 오면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 인증을 KYC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는 KYC 인증이 꼭 필수입니다. 사실상 아까 회원가입할 때는 이메일로 쉽게 가입하지만 실제로 뭐 각종 이벤트라든지 혹은 입출금이라든지 하려면은 KYC 인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과 동시에 이 1단계 KYC 인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입금됐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른쪽 밑에 SS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36달러인가 7달러 들어왔죠? 우리는 여기 스팟을 눌러봅니다. 스팟이 현물이란 뜻이거든요. 해외거래소는 이렇게 현물지갑, 선물지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물지갑 누르셔서 내려보시면 리플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리플 상태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거래소는 기본적으로 USDT라는 테더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US 달러 테더라고 해서 USDT가 1달러에 근접하는 달러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리플을 팔아서 USDT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리플을 누르셔서 여기 트레이드 화면 있거든요. 여기서 XRP/USDT 이걸 눌러줍니다. 이건 뭐냐? XRP와 USDT의 페어 거래인데, XRP를 팔면 USDT가 되고 USDT로 XRP를 사고, 이런 거래 창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바로 XRP USDT 거래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팔 거죠. 그래서 셀 누르시고 여기 리미트가 지정가요. 우린 편하게 시장가로 할 거니까 눌러서 마켓 시장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밑에 드래그를 100%까지 쫙 올려서 여기 셀 XRP를 눌러주시면 다 팔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차 SS에 가셔서 스팟을 가보시면 XRP가 USDT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팟에 있는 거를 데리버티브스가 선물 거래거든요. 일로 옮겨야 됩니다. 지갑을. 그러려면은 트랜스퍼라는 내부 이체 메뉴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입금 출금은 업비트나 바이비트처럼 거래소끼리 바깥으로 입출금하는 거고, 여기 트랜스퍼 메뉴는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누르셔서 여기 펀딩이 아니라 스팟으로 바꿔줘야겠죠. 눌러서 스팟에서 데리버티브스로, 코인은 BTC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라 USDT니까 눌러서 USDT를 선택해 주시고 수량은 맥스 한 다음에 컨펌 누르시면은, 자, 이제 데리버티브스에 돈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선물거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하단에 데리버티브스 메뉴가 있죠. 제일 중앙에 처음 들어오면은 바로 BTC USDT가 돼 있을 겁니다. BTC가 비트코인이고 USDT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줄 3개 누르면은 코인 변경이 되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원하신 알트로 바꾸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제일 적은 편이다 보니까 처음엔 안전하게 비트코인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거래소 메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차트나 여기 이 캔들 아이콘 누르면 차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작은 차트, 이거는 큰 차트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선물 거래 화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가창 오더북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주문이 잡히면 포지션 현황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선물 거래 메뉴를 보시면 여기 마진 모드랑 레버리지 배율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처음에는 아마 크로스로 돼 있을 거예요. 크로스가 교차라는 뜻이고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라는 뜻이거든요. 교차와 격리인데 일단 크로스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단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먼저 해보시고, 밑에 레버리지 배율은 롱과 숏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롱, 숏 이렇게 있죠. 롱은 가격이 오르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숏은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죠. 1배율에서 100배율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되고, 알트코인은 또 코인마다 다릅니다. 알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리플을 보시면 레버리지가 75배로 돼 있죠. 그리고 급격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배, 50,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거래소마다 최대 뭐 125배, 200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바이비트는 일단 100배까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은 격리 아이솔레이티드로 10배율로 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픈 탭과 클로즈 탭인데, 오픈 탭은 주문을 여는 매수 메뉴, 그리고 클로즈는 주문을 정리하는 매도 메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린 살 거니까 오픈해두고, 다음에 여기 available이 사용 가능한 자금 트랜스퍼 한 36.8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정가와 시장가 정해주는 건데, 일단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밑에 두 개는 보실 필요 없고, 리미트 지정가냐 마켓 시장가냐, 일단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 지정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가격을 직접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은 오른쪽에 호가창을 클릭하셔서 위아래 클릭하시면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정가 같은 경우는 내 가격을 체결하지 않고 떠나버린 경우가 있죠. 왜냐면 보시면 옆에 호가창이 계속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가격이 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시장가로 편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장가는 가격 정할 필요 없이 수량만 정하면 되죠. 수량도 여기 옆에 BTC는 단위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USDT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걸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USDT를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밑에 드래그 바로 몇 프로를 할 건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10%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3.6달러. 근데 레버리지 10배니까 한 30달러 정도가 주문이 들어간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롱 주문 넣을 거냐 숏 주문 넣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르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숏은 가격이 내리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로 말씀드렸죠. 일단 롱 주문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롱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포지션 탭에 포지션이 잡힙니다. 여기 포지션 1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지정가로 해서 주문이 체결 안 돼 버리면은 여기 오더스에 여기에 미체결 주문들이 뜨게 되고요. 어쨌든 여기 포지션에서 메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포지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BTC USDT, 비트코인이고, 그다음에 롱이라고 돼 있죠. 롱이면 초록색으로 뜨고 숏이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리고 isolated 격리 10배율 10x라고 뜨고, unrealized P&L 이거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지금 이 주문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현재 손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0%, 수익일 때는 초록색으로 뜨고 손실일 때는 빨간색으로 뜹니다.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는 거래량인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0.001 비트가 사졌다는 거고, 이거는 레버리지 곱한 거래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 이거는 내 진입가, 내가 얼마에 사줬는가, 29429.9에 사줬다, 달러죠. 그리고 이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 현재 29,429.8달러다. 계속 바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Estimated Liquid Price,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 가격이고, Estimated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청산 가격이고, 26,634달러가 되면은 현재 마진 증거금이 빵원이 되고 전부 강제 청산이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6634에 청산당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 근처에서 청산당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는 이 포지션 현황에 이 거래량도 비트코인 위주가 아니라 USDT로도 뜨면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딱 진짜 필요한 것만 떠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비트코인 위주로 사이즈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아무 때나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상세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진, 여기가 실제 들어간 자금 2.9달러, 3달러가 들어간 게 나오고, 곱하기 10배 레버리지에서 29.4달러가 현재 거래량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여기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강제 청산 가격이 26,634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29,400이니까 거의 한 3,000달러 정도 낮은 거죠. 차트로 보면은
일일봉으로 보면은 롱이잖아요. 롱이니까 이 밑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청산당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수익인 거고 내려가면 손실인데 손실이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강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면은 청산당하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마찬가지로 100배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은 1%만 올라도 내가 100% 수익이 나는 거고 1%만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나는 거고 이렇게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과 청산 비율이 달라지니까 계산하실 때 1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배 레버리지는 10% 오르면은 내가 100% 수익이 돼서 2배 이득을 보는 거고 10%가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해서 0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설정 set TPS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데 TP는 take profit이라고 해서 이익 실현, 그리고 SL은 stop loss라고 해서 손절입니다. 익절과 손절을 예약 매도로 미리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뭐 차트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계속 보다가 매매 중독 걸리지 말고 내가 추가 매수할 게 아니다. 그냥 이거 넣은 걸로 계속 갈 거다 하실 때는 그냥 진입하자마자 바로 TPSL을 걸어 두시는 게 편합니다. 눌러보시면 내 ROE 수익 기준으로 몇 프로가 오르고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매가 종료될 건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50% 수익일 때 익절하고 여기 보시면 50% 이렇게 뜨죠. 손절도 50%일 때 하고 싶다. 여기 마이너스 50% 뜨죠. 그리고 이때 수익이 얼마고 익절했을 때와 손절했을 때 예상 손익도 이렇게 다 뜹니다. 그렇게 해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여기 오더스에 TPSL이 잡히게 되고 밑에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트레일링 스톱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주문을 종료할 때 아까 여기 오픈 탭이고 여기가 클로즈 탭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라면은 클로즈 탭 가셔서 전부 100%에서 클로즈, 우리가 롱이었으니까 클로즈 롱 이렇게 종료하시면 되는데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클로즈 바이를 누르셔서 여기서 마켓이냐 리밋이냐 골라주시고 시장가로 바로 할 거니까 100% 돼 있고 100% 하셔가지고 바로 컨펌 누르시면 이렇게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포지션 화면이 다시 텅 비죠. 마찬가지로 숏으로 한번 해볼게요. 10%만 매수해서 오픈 숏 눌러보겠습니다. 숏은 가격이 내려가야지 내가 수익이라고 했죠. 롱과 숏이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뜨고 강제청산가가 위에 있습니다. 아까 롱일 때는 강제청산가가 26,600인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32,200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32,200이면 이 위에 있죠. 마찬가지로 10배 레버리지니까 100%가 아니라 10%가 내려가면 내가 100% 수익이 나는 거고 10%가 오르면 내가 강제 청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없어요. 클로즈 바이 눌러주시고 다시 거래 종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의 차이를 알아본다고 했었죠. 먼저 크로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알아볼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10% 들어가서 롱으로 들어가서 포지션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일 때는 지금 보시면은 청산가가 안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지금 37달러 중에서 3달러 정도 들어가고 33달러 정도 남았잖아요. 34달러 정도 남았는데 격리 아이솔레이티드일 때는 강제 청산이 당하면은 이 마진 3달러만 사라집니다. 강제 청산 당했을 때 마진 증거금 3달러가 투입된 만큼만 0원이 되고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은 무사히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근데 교차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 남아있는 자산들이 청산가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청산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뜨는 건데 이 잔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청산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격리 같은 경우는 내가 추매를 할 때 추매를 하면은 청산가가 내려가요. 왜냐면은 내려가는 가격에 맞춰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청산가가 그에 맞게 내려가면서 안정화되는데 교차는 반대로 처음에 청산가가 넉넉하게 잡히고 추매를 하면 할수록 남아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산가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위험해집니다. 보시면 남아있는 자금의 50%를 한 번 더 추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청산가가 없다고 떴는데 지금은 23,000 이렇게 뜨죠. 격리로 전부 다 들어갔을 때는 26,600이었죠. 근데 지금은 23,500 정도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자금 19달러 덕분에 이게 격리일 때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걸 다 투입해 볼게요. 전부 다 들어가 보면 1달러가 남아있는데 1달러 남아있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른데 26,500이죠. 격리 다 들어갔을 때 26,600이었죠. 거의 근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격리일 때랑 똑같아진 거예요. 청산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격리는 내려가서 추매할 때마다 내 진입가 평단가도 낮아지고 청산가도 낮아집니다. 격리는. 근데 교차는 진입가 평단가는 낮아지는데 똑같이 청산가는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교차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내 시드가 뭐 엄청 크다. 내가
한 1억 이상 시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만 투입한다. 한 10%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교차가 더 편할 수 있죠. 왜냐면 청산가가 여유가 있어지니까 내가 청산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당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서 수익이 날라면 수익 구간이 되려면 어쨌든 평당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추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매를 하면 정산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차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자리를 진짜 잘 잡았을 때 교차가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교차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강제 청산당했을 때 이 남아있던 자금들이 정산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같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일 땐 강제 청산당하면은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사라집니다. 일단 다시 종료하고 10%만 딱 들어갔을 볼게요. 그러면은 잔액이 지금 33이 남아있죠? 근데 교차이기 때문에 격리일 때는 지금 이 투입된 게 강제 청산당하면은 3달러만 0원이 되는데 교차일 때는 강제 청산당하면은 이 33.4까지 다 강제 청산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지갑에 있는 게 전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현물 지갑에 있는 거는 안 사라져요. 근데 선물 지갑은 아예 싹 0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가 청산당하기는 힘든데 청산당하면 죽을 때 다 같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매를 하실 때는 교차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개 주문을 같이 넣을 때 있죠.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렇게 여러 개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청산당해도 교차일 때는 싹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남아있는 증거금이 다 같이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하나가 청산당하면 싹 도미노처럼 다 청산당해요. 격리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리플 이렇게 같이 여러 개를 주문을 넣었을 때 비트코인이 청산당해도 리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말 그대로 격리인 거예요. 따로따로 격리되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교차는 다 같이 엮여있는 교차로 같은 개념이라서 한 번에 다 같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교차가 단점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종료하고 그래서 내가 거래를 완전 다 종료하고 이제 수익을 보고 출금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여기 에셋 가셔서 트랜스퍼로 하셔도 되고 원래는 여기 이 다른 거래소는 플러스 여기를 눌러서 돈을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 트랜스퍼가 있잖아요. PC에서는 바이비트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위아래 바꾸는 게 안 돼요. 선물 지갑으로 받을 수만 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되네요. 어쨌든 여기 선물거래 지갑에서 현물거래 지갑으로 맥스 돈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컨펌 누르시면 이제 여기 어베일러블이 0이 되고 에셋 가보시면 팟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플로 사서 보내야겠죠? 업비트로. 그러면은 여기 이번엔 현물은 트레이드 밑에 있습니다. 데리버티브는 선물이고 트레이드는 현물 거래입니다. 아까 우리가 셀이었는데 이번엔 사야 되니까 반대로 바이를 눌러줘요. 바이를 눌러서 마켓으로 돼 있죠. 바로 수량만 100% 해서 바이 누르고 다시 에셋 가보시면은 팟에 이제 리플로 바뀌어 있죠. 이제 리플을 눌러서 이번에는 출금할 거니까 밑에 위드드로우를 눌러줍니다. 위드드로우를 누르고 이번에 여기 주소와 태그는 업비트에 있는 리플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업비트 다시 가셔서 이번엔 입금하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소 복사 붙여넣고 태그 복사 태그는 오타가 없도록 각별히 주 부탁드립니다. 경보는 뜨죠. 그리고 수량은 all 해서 여기 현물 지갑에 있는 걸 보내는 거예요. 펀딩이 아니라. 그래서 위드드로우 누르시면 체크하시고 저는 이렇게 바로 출금이 되는데 처음일 경우는 내가 만약 이메일로 가입했으면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로 가입했으면 휴대폰 번호 치고 하면은 인증번호가 다시 날라오겠죠. 그리고 출금할 때는 아마 2차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2차 비밀번호는 여기 왼쪽 위에 가셔서 세큐리티 있죠. 여기 구글 OTP 인증을 설정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2차 인증해 주시면은 출금할 때 물어봐도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입금 들어왔죠. 업비트 가서 또 바로 팔아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바이비트에서 선물 거래하는 법 기본적인 거는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기본적인 사고 팔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매매 지표법 같은 거 알고 싶으신 분은 마찬가지로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승률 80% 이상의 지표 매매법 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신규 가입자분들 대상으로 제 독점 첫 입금 이벤트도 할 거니까 8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증정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